안녕하세요. 기사버스터 하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07년도 4회 시험이요. 1과목 문제를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 또 그 역의 반대의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은 했어요. 자, 답은 뭘까요? 네, 1번. 코덱. 코덱이죠. 코덱은 자, 우리가 지금 그냥 밖에서 컴퓨터 외부에서 다루는 신호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자료, 아날로그 신호고요. 컴퓨터에서 다루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장치, 바로 그게 코덱. 코덱이고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코덱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그 신호를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 있는 신호를 해주는 코덱이 없는 거예요. 변환을 해주는 코덱이. 자, 그럴 때는 뭐 네이버 자료실이나 그런 자료실들 가서 통합 코덱 설치를 해주고 나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나 비디오 등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렇게 바꿔주는 장치, 코덱이라고 한다. 요거 그대로 용어로 외워두시면 될 거고요. 뭐 2번이나 3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자, 미디는 컴퓨터와 악기 간의 규칙, 규약, 간단하게 컴퓨터 나오고 악기, 규칙 나오면 미디다.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2번. 다음 중 키보드의 특수 제어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ESC는 이스케이프의 약자였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맨 왼쪽 맨 끝에 위에 있는 거. 현재의 작업을 취소를 하고 빠져나가는 키예요. ESC는. 자, 2번 Shift는 많이 쓰죠. 우리 그냥 기억 누르면 기억인데 Shift로 누르고 쓰면 쌍기억이 나오고 쌍자음이나 쌍모음 입력할 수 있고요. 영어일 때 만약에 소문자 입력 상태라면은 Shift를 누르고 치면 대문자가. 캡스락 키 있죠. 캡스락 불 들어오는 거. 여기가 불이 들어오면 무슨 글자 나오죠? 대문자 나오죠. 자, 요게 불이 들어와서 대문자 상태라면 쉬프트를 누르고 치면 소문자. 이게 불이 꺼져 있어서 소문자 상태인데 쉬프트를 누르고 치면 대문자 나오는 거예요. 자, 맞았어요. 3번 캡스락 나왔죠? 자, 알파벳 문자를 불이 켜지면 대문자, 꺼지면 소문자로 변경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토글키. 토글키는 누를 때마다 기능이 교대로 바뀌어요. 우리 워드 시험 볼 때는 요거 꼭 외워야 되는데요. 컴할 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락자로 끝나는 거, 불 들어오는 거 3가지. 캡스락, 넘버락, 스크롤락. 그리고 한영키 어때요? 한번 누르면 한글, 그 다음 영어. 그렇게 교대로 전환이 되죠. 또 인서트 키. 인서트 키는 삽입이나 수정 바꿀 때 사용하는 키. 자, 그래서 3번 맞았고 4번 컨트롤과 알트는 다른 키와 조합하지 않고 같이 쓰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특수키. 여기까진 맞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게임 같은 거 할 땐 빼고. 다른 키와 조합 안 하는 키인데 이거 그렇다고 누른다고 이런 문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컨트롤 알트 혼자만 누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3번. 다음 중 유즈넷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유즈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SMTF 서버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 없어요. 자, 일단 유즈넷이 뭐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고요. 토론이라 그래서 채팅이 아니고 게시판 형식으로 글을 하나 올리면 그 밑에 답글이 달리고 그 밑에 또 글이 달리고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거 프로토콜이 유즈넷 프로토콜은 NNTP예요. NNTP. 1번 틀렸네요. 자, 2번 유즈넷에 자신의 기사를 쓰는 걸, 글 쓰는 거 포스팅이라고 하고요. 자, 3번 이렇게 연속된 글들의 아까 여기 계층적인 구조는 스레드라고 한다. 자, 유즈넷에는 각각의 토론 그룹이 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뭐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그룹을 뉴스 그룹이라고 한다. 자, 답은 1번.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웹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 많이 본 거다. 이제는 좀 알 수 있어야죠. 1과목 최다 출연 문제. 자, 볼게요. 스트리밍 방식 지원하고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멀티미디어 요소 넣어서 역동적인 표현 가능하고, 확장자는 SWF이다. 숏 웨이브 플래시.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막 움직이는 그림 있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예전에 졸라맨 그런 만화도 만들 수 있고, 플래시죠, 플래시. 자, 이런 문제는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답은 2번.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프린터 설치 과정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로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요 당시에 2007년 4회 진짜 시험을 봤을 때는 얘가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를 했는데요. 자, 제가 답이 나올 수 있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보고 프린터 추가하는 게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문제에. 그래서 순서 정도 꼭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시작에 우리 프린터 및 팩스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프린터를 새로 샀는데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프린터를 추가하겠습니다. 프린터 추가 가면요. 추가 마법사가 시작이 되죠. 자, 다음 누르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인가요? 로컬인가요? 물어봐요. 자, 자기 본체에 직접 연결되면 로컬,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로컬입니다.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플러그 앤 플레이, 주변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윈도우의 기능이었어요. 얘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봤고요.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설치해 주세요. 다음.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로컬인가 네트워크인가 물어보고 그 다음 뭐 물어봐요? 포트. 포트를 어떤 포트를 쓸까요? 자, 그런데 이 포트는 LPT1이 권장이 되지만 꼭 LPT1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포트도 할 수 있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었어요. 자, 포트 골라주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 회사에 있는 어떤 프린터인가요? 기종을 골라줘야 돼요. 뭐 LG 건지 삼성 건지 그런 프린터 기종과 모델명, 기종하고 모델명을 골라줘야 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대우인가요? 삼보인가요? 삼성인가요? 지금 뭐 대우의 이런 프린터기입니다. 모델명 골라주고 나니까 다음 누르면 그 다음 단계 뭐 나오냐면 이거 기본 프린터로 하시겠습니까? 이름 바꿀 수도 있어요. 프린터 이름 바꿀 수도 있고 기본 프린터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눌러도 되고 아니요 해도 되고요. 다음 누르고 나면 공유하실 건가요? 물어보고 근데 여기까지는 끝에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테스트 페이지 인쇄하시겠습니까? 하고 나면 프린터 추가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대우의 DP 220 하는 프린터가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순서 다시 볼까요? 정리. 추가 마법사 가니까 첫 번째 단계 로컬인가요? 네트워크인가요? 물어봤고요. 그 다음 포트. 그 다음에 어디 회사 건지 그리고 기본 프린터로 할까요? 그 다음 시험 인쇄 할까요? 물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C가 제일 먼저 프린터 추가, 그 다음 로컬인가요? 네트워크인가요? B, 포트 선택 A, 그 다음 기본 프린터, 그 다음 시험 인쇄. 그래서 지금 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6번 문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하였을 때 홈페이지, 무슨 뜻이에요? 처음 나오는 페이지, 인터넷 실행했을 때 처음 나오는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자, 어떻게 가야죠? 도구의 인터넷 옵션, 일반의 홈페이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인터넷을 들어갔어요. 인터넷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은 네이버가 나온다. 다음이 나온다. 그렇게 집집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모르게 이제 게임 같은 거 설치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메뉴 중에서 도구 가야죠. 도구에 인터넷 옵션. 자, 인터넷 옵션 들어가면 제일 앞에 일반 있어요. 일반. 여기에 홈페이지, 처음 페이지로 사용할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주소를 직접 쳐줘서 확인 누르면 처음 페이지 바뀌겠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 바꾸는 방법은 도구의 인터넷 옵션, 일반의 홈페이지 간다. 답은 4번. 자, 7번. 다음 중 윈도우 XP의 작업 표시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 표시줄의 위쪽 가장자리를 아래로 끌어 작업 표시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이 어디예요? 우리 맨 아래 화면 아래에 시작 나오는 줄 있죠. 자, 여기 시작 이렇게 나오고 다음 줄이 쭉 나오죠. 현재 실행 중인 것들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 위쪽 가장자리 여기에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요.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끌어서 아래로 내려서 숨길 수가 있고 빠른 실행 아이콘 표시를 하면 여기 시작 단추 바로 옆에 아이콘들이 생겨서 얘네들은 한 번만 클릭해도 실행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표시하거나 다른 작업 수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가 돼요. 자, 3번 작업 표시줄을 잠갔어요. 잠금 옵션을 이용하면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아까 1번 보기에서처럼 요 모양일 때 이동 저 크기 변경하거나 또 여기서 마우스로 쭉 끌고 가면 화면의 상하 좌우로 작업 표시줄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괜히 잘못해서 옮기고 나면 원래대로 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동하거나 크기 변경을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작업 표시줄 잠금이에요. 기능을 정지시키는 건 아닙니다. 자, 4번 작업 표시줄을 항상 위로 요것도 잘 나와요. 틀리게. 항상 위로라는 건 창이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까지 걸쳐졌어요. 이럴 때 누가 앞으로 나오게? 작업 표시줄, 요 줄이 앞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창에 가려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거 고르세요 해놓고 항상 위로는 작업 표시줄이 요 화면 위로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항상 위로란 뜻이니까 항상 앞으로란 뜻이죠. 다른 창에 가려지지 않게 항상 작업 표시줄이 보이게 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인터넷 정보 검색 엔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정보 검색에서 자, 여기 길어요. 그죠? 읽기 싫어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맞추셔야 돼요. 자, 일단 정보 검색 엔진 비교해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아무리 보기가 길어도. 키워드별 검색 엔진은 내가 찾고 싶은 단어,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단어를 직접 입력해서 검색을 해야 되고 주제별 검색 엔진은 뭐라고 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을 때 분류를 좁혀가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메타 검색 엔진은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없고 검색을 하면 여러 곳에서 검색을 해옵니다. 자, 요 키포인트만 알면 문제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1번 인터넷 검색 엔진은 로봇, 스파이더, 에이전트, 크롤러 네, 요런 게 정보 수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넷상에 정보가 많으니까 얘네들이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어를 쳐주면 그 찾아놓은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2번 주제별 검색 엔진은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점점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맞지요? 자, 3번 키워드형 검색 엔진은 키워드 직접 입력하는 거래요. 그런데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찾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키워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뭐라고 칠 거예요? 잘못 치면 다른 정보가 나오겠죠? 자, 4번 메타 검색 엔진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로봇들이 구축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없고 여러 검색 엔진에서 여기서 치면 다른 곳에서 참조해서 정보를 찾아주는 엔진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10번. 초기에 IPv4 주소가 인터넷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IP 주소가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IPv6가 나왔는데요. 얘는 몇 비트 구조인가요? 했어요. 여기서 이 정도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IPv4는 몇 비트? 32비트고 10진수 숫자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2비트, V6는 128비트, 2배에 또 2배 된 거예요. 4가 6이 됐으니까 한 번, 두 번. 얘도 곱하기 2, 또 곱하기 2 해서 128비트고요. 16진수 숫자와 콜론이에요. 세미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틀린 적 있어요. 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비트? 128비트.
자, 11번. 다음 중 윈도우 XP의 대기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대기 모드 뭐죠? 컴퓨터 켜놨는데 오랫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전 기능을 하기 위해서 화면이 모니터가 까맣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대기 모드고요. 1번 볼게요. 대기 모드로 가기 전에 작업 중이던 게 자동으로 저장이 된대요. 어머, 이런 기능 없어요. 그냥 대기 모드 갈 때는 화면만 까맣게 되는 거고요. 아무 키나 이렇게 임의의 키를 누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지 자동으로 저장은 안 해줍니다. 1번 틀렸어요. 소비 전력 최소화하는 기능이고 대기 모드에서 원래로 돌아오려면 임의의 키를 누르면 되고요. 또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옵션이 지원되도록 설정을 대기 모드가 안 되는 것도 있대요. 안 되는 컴퓨터에서는 또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요. 자, 틀린 것은 1번. 12번. 다음 중 윈도우 XP의 제어판 중에서 디스플레이 화면, 바탕화면 같은 거 바꾸는 곳이죠.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했네요. 1번 바탕화면 설정. 요거 제일 많이 하죠. 자, 바탕화면 설정은 할 수 있고 2번 화면 보호기 설정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면 모니터에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 화면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아이콘 크기는 작아져요. 선명도죠. 해상도 설정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작업 표시줄 설정은 어디 가야 돼요? 작업 표시줄은 시작 나오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면 작업 표시줄 등록 정보가 나와요. 마우스 오른쪽에서 속성. 자, 13번. 네트워크 상에서 원격 컴퓨터나 컴퓨터 연결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오류도 진단을 하는 명령어.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컴퓨터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대요. 컴퓨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 확인. 핑이죠, 핑. 핑이에요, 핑. 자, 핑이랑 좀 비슷한 게 헷갈리는 게 핑거가 있어요, 핑거. 핑거는 얘도 정보를 조회하기는 하는 건데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핑거. 컴퓨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건 핑이에요. 핑거 무슨 뜻이죠? 손가락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죠? 사람의 정보 조회하는 것은 핑거다. 자, 그 다음 메일은 전자우편 아실 거고 FTP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인터넷상의 자료실처럼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14번. 시모스와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 잘 안 들어본 말이라서 시모스, 바이오스 나오면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그러고 찍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시모스에는 하드웨어적인 정보. 자, 이 컴퓨터는 하드디스크 몇 기가고요. A 드라이브는 3.5 플로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날짜와 시간. 요런 것도 여기에 들어있어서 계속 날짜,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부팅할 때 순서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부팅 시에 필요한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는 반도체예요. 자, 그리고 바이오스는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부팅 같은 거, 또 컴퓨터를 처음에 딱 키면요. 숫자가 막 지나가면서 메모리 테스트를 해요. 파워가 켜지면 온, 셀프 테스트. 그래서 POST, 초기화. 자, 램은요, 램이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램은 끄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워지죠? 그러면 컴퓨터를 처음에 딱 킬 때 램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일을 해주는 게 없고 우리는 그냥 키고 기다려도 알아서 컴퓨터가 켜져요. 그러면 그가 누가 했냐?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한 거예요. 이 바이오스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를 가지고 와서 램으로 올려와서 부팅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도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는 부팅에 관련된 일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바이오스는요, 시모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롬 바이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롬에 저장되어 있어요. 롬은 중요한 거 들어있고 꺼도 안 지워지죠? 변경 안 되고 얘가 끄면 지워지면 큰일 나죠. 부팅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스는 입출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고 롬에 저장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CMOS는 우리가 거의 뭐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CMOS 저장된 정보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켜지자마자 거의 딜리트 키나 요런 컴퓨터마다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키들을 이용해서 CMOS 셋업 가면은 부팅 순서도 바꿀 수 있고 정보도 바꿀 수 있어요. 4번 맞았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15번 다음 중 물리적인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용량에 따라 논리적 하드디스크로 여러 개로 분할하는 거. 자, 하드디스크 분할 뭐였죠? 분할하면 파티션을 나눈다.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자, 파티션하는 명령 F 디스크 F D I S K F 디스크 명령 사용해서요. 하드디스크를 분할을 해요. 요즘은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몇백 기가나 돼서 용량이 커요. 이것을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로 이렇게 눈에 보일 땐 하나지만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분할하는 게 바로 영어로 파티션입니다. 자, 16번 메모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모장은 자동적으로 txt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txt 확장자 붙고요. 찾기 기능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OLE 기능 안 돼요. 메모장은 간단하게 메모만 작성해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차트 OLE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 삽입하는 기능 있어요. 자, 메모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메모장은 다양한 서식이 없이 그냥 간단한 텍스트를 저장을 하는 곳인데 요건 돼요. 문서 전체에 대해서 글꼴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분만 변경을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색상 변경은 전체든지 일부분이든 무조건 안 되고요. 글씨 색깔 바꾸는 거, OLE 기능 안 되고요. 텍스트, txt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문제 요거 나온 적 있어요. 메모장을 열 때마다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이 삽입되려면 맨 첫 행 왼쪽에다가 .log 이렇게 외워두세요. .log를 써주시면 돼요. 자, 메모장 여기 나온 건 꼭 알아두세요. 자, 17번 다음 중 아스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일단 아스키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고요. 중요한 거 몇 비트? 7비트 가지고 하나의 문자를 표현한다. 그거 알아두면 돼요. 자, 근데 1번부터 답이 나왔어요. 여기요. 아스키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 유니코드 조합형과 완성형을 모두 사용하고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얘는 한 글자당 2바이트씩 차지해요. 그럼 2바이트면 1바이트가 8비트니까 16비트 가지고 한 글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 아스키 코드는 7비트예요. 7비트. 자, 그런데 2번. 그냥 아스키 말고 확장 아스키가 있어요. 확장 아스키는 앞에 한 비트를 더 붙여요. 그래서 8번째 비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오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거의 붙이게 되고, 자, 7비트니까 2에 7승을 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개수는 128개 표현할 수 있고, 뭐, 특수 기호 문자, 외래어 문자 이런 것도 식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맞아요. 3번. 뭐 요거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둘 건 아스키는 7비트고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표현하고 전 세계 모든 문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답 골라낼 수 있죠. 3번은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도 될 거고요. 4번 아스키는 7비트를 사용을 해서 영어, 미국 영어에 사용이 되는 특수 제어 문자도 나타낼 수 있다. 자, 답은 1번이죠. 자, 18번 윈도우에 시스템 관련 파일 확장자를 연결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이런 거는 답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DLL이라는 거는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 다이나믹 약자겠죠. 여기서도 D가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이다. INF는 설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자, INI가 틀렸어요. INI는 이니셜라이즈라는 것의 약자고, 이니셜라이즈가 뭐예요? 초기화나 정보를 기억하는 윈도우의 설정 파일이에요. 인스톨러 설치 파일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런 거는 뭐 나오면 정 어려우면 틀려도 다른 중요한 거에서 맞추면 되니까. 대신 도저히 못 외우겠으면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아, 요 문제 확장자 나오는 거 답 INI.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지만 합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거는 거의 보기까지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꽈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거 답은 INI였다. INI가 초기화하고 정보 기억하는 파일이었다. 그렇게만 알아둬도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다음 중 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웜이라는 것은 자, 해킹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웜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라는 뜻이고 연속적으로 여기에 감염이 되면 자기 자신이 계속 늘어나요. 복제를 시켜서 부하를 높이는, 나중에는 컴퓨터를 다운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 파괴 기능은 없어요. 웜은 파괴 기능 없고 점점 늘어나서 멈추고. 껐다 키면 또 괜찮았다가 또 점점 늘어나서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웜이다. 벌레라는 뜻. 자, 2번 정상적인 것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실행할 때 악영향을 끼치는 것. 트로이 목마예요. 또 불법적으로 이렇게 침입해서 파괴하는 행위. 우리가 해킹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해킹은 그냥 장난. 근데 불법으로 하는 건 크래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엿보는 거. 엿보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 스니핑.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20번. 다음 중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럼 서버가 뭐고 클라이언트가 뭘까요? 서버는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가서 내 이메일을 봅니다. 그러면 그 메일은 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네이버 컴퓨터에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서버가 되고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구하고 제공을 받는 컴퓨터. 자, 1번도 볼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다. 자, 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맞았을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도 답만 외우세요. 이거 똑같이 나온 적. 2번 정도 똑같이 나왔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하드웨어적인 모형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모형입니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하드웨어적인 모형이다. 하드웨어 기계, 소프트웨어적인 모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2007년도 4회 1과목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꼭 개념도 알고 외워서 풀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지금 뭐 여기 20번이나 여기 18번 문제는 정 모르겠으면 답이라도 이거 답은 이거였지 라고 알아두셔야 공부가 잘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